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50년 만에 대한민국 상속의 아주 근본적인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여졌어요. 이건 뭐 단순히 세금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상속을 받는지 그 판 자체가 통째로 뒤바뀐 겁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갑자기 상속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바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과거의 법이 만들어낸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기존 상속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모든 걸 바꾼 5가지 새로운 원칙을 아주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전쟁, 바로 입증의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쟁이 끝나면 시작되는 세금 문제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옛날 규칙이 뭐가 그렇게 문제였길래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법의 생각,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냥 법적인 상속인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부모님한테 뭘 어떻게 했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형식적 균등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누가 진짜 부모님을 부양했는지, 가족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서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야말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 법 아래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십 년간 부모님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법적 권리라면서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고요. 반대로 평생 부모님을 모신 자녀는 생전에 좀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다른 형제들한테 다시 토해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죠. 심지어 건물 지분 1% 같은 아주 작은 목 때문에 재산 전체가 몇 년씩 꼼짝없이 묶이기도 했고요. 고인의 마지막 뜻이 담긴 유언조차도 힘을 못 쓰고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5가지 원칙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하세요? 숫자 5. 이 5가지가 이제부터 한국 상속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5가지 변화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의 유류분 폐지, 소위 폐륜 상속인을 배제하는 것, 대습 상속의 범위를 줄이는 것, 기여한 상속인을 더 보호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반환하는 원칙입니다. 자,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특정 형제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다른 형제들이 나타나서 최소한 내 몫은 줘라면서 소송을 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를 학대했거나 혹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요,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그 자격을 잃게 되는 제도적인 길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대습 상속의 범위를 줄인 겁니다. 과거에는 좀 복잡한 경우까지 상속권이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좁혀서 고인과 더 직접적인 가족에게 상속이 집중되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헌신한 자녀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자신을 부양한 자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재산을 좀 더 주셨다고 해보죠. 예전에는 다른 형제들이 이것도 상속재산의 일부라면서 다시 다 같이 나누자고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증여가 특별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인정되면 유류분 다툼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거는 정말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유류분을 돌려줄 때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 됐어요. 이전에는요, 건물 지분 1%를 떼어줘야 했습니다.
그럼 그 1% 때문에 건물은 팔지도 못하고 분쟁은 끝나지도 않고 정말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제는 아닙니다. 딱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계산해서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긋지긋한 분쟁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현실적인 해법인 셈이죠. 자, 법이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데, 겠죠? 여기서 바로 입증이라는 키워드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상속 분쟁의 핵심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법적으로 상속인인가?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과연 상속인으로 남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묻게 됩니다. 상속이 더 이상 그냥 주어지는 자동적인 권리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그 자격이 얼마든지 다투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뭘로 입증을 하느냐? 여러분의 손에 쥘 수 있는 새로운 무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병원 기록이나 간병비 영수증은 기본이고요. 생활비를 보내준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부모님이 남기신 메모나 일기, 혹시라도 폭행 같은 게 있었다면 그 범죄 기록, 심지어 간호사나 이웃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상처는 말로 남기지 말고 자료로 남겨야 된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렇게 차갑고 객관적인 기록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자료까지 다 모아서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아, 이제 다 끝났다 싶으시죠? 천만에요.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네, 상속소송에서 이기는 건요, 전투의 딱 절반을 끝낸 것뿐이에요. 지금부터는 국세청, 즉 세무당국과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정산 원칙 때문에 세금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예를 들어 유류분을 현금으로 주기 위해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이 현금 지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심하면 기존에 냈던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무사나 회계사는 이런 걸 꼬치꼬치 물어볼 겁니다. 이 합의금을 주려고 부동산을 파셨나요? 이 합의는 상속세 신고 전에 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 다 하고 나서 한 건가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한 이 새로운 상속의 시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함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기록,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쟁취해야만 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분석이 그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